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나서 2시간이 넘게 계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2시간 더 지속되도록 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조규용 장관이십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또 끼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네, 장관님, 네. 아까 국무회의 10시 17분에 들어가셨다고 네, 네. 했잖아요. 네네. 근데 9시에 시작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왜 10시 17분에 국무회의 들어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9시 14분 경에 네. 그 대통령실로부터 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저기 대통령실로 와달라고. 근데 저희 이제 그때 차도 없고 뭐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데. 네, 그 보건복지부 1급 회의를 용산회의 끝나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12시 3분 그러니까 그때도 저는 이제 그 차관님들하고 1급 분들을 소집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저희 비서관을 통해서 좀 모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시 30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길지는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하셨어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예, 저희 서울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서울역 인근에 네. 있습니다. 예. 거기서 회의를 하셨는데 그때 포고령 논의하셨어요? 포고령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놀랐다는 거 정도가 했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계엄법에 의해서 이제 행정과 사법 아니, 모든 근데 업무가 이제 사령관으로 지금 넘어가니까. 보건복지부 업무에 대해서 포고령이 나온 거를 12시에 만나서 알고 계셨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놀랐고 어떻게 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아니, 보건복지부 업무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 1급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습하면 그래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수습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일단은 그 계엄에 대한 그 계엄령의 그다음에 포고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봤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필수 의료 그 현장 유지가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공의 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셨어요? 전공의 처단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전공의 분들을 다시 또 복귀를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공의 처단 사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만약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는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네. 일정 본인이 관리하세요? 네. 왜? 그러면 그 2시에 회의에 오라는 문자를 개인 폰으로 받으셨어요? 예. 폰 하나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그러면은 비서실 같은 곳에서는 일정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수행 비서도 별도로 받았는데 문자를 네. 아마 수행 비서도 늦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수행 비서가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 저한테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서 회의가 끝났다는 걸 안 다음에 이제 문자를 연락이 왔습니다. 제 수행 비서한테도요. 그러면은 개인 폰으로 받고 그거를 몇 시까지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온 지 한 2시 6분 정도 되니까 제가 한 2시간 정도 인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네. 장관으로서 업무를 해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비서실에서도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아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보다는 장관한테 직접 연락을 한 것 같고 제가 인지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 수행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무회의가 장난도 아니고 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인데 장관한테 전달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정 관리하는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늦게 아는 거지 알면서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그런 업무 거는 체계가 다 아예 안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제 책임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국무회의 첫 번째 참석하셨을 때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제 그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기회는 없어서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책임이 다한 겁니까?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했냐, 그리고 왜 그거밖에 말을 못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이 사태에 대해서도 저도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죠.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네. 장관님, 네. 계엄을 반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반대하신 장관님이라면 네.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던 두 번째 국무회의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참석을 하셨어야 됐어요. 예.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요구를 의결하고 나서 2시간이 넘게 계엄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 경내에 2시간을 더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2시간 동안 군인들이 더 경내에 머물러 있었던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조규홍 장관이십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히 장관께서 이 자리에서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태가 2시간 더 지속되도록 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조규홍 장관이십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장갑차에 깔려서. 그런 상태를 2시간 더 유지시킨 겁니다. 누가? 조규홍 장관이요. 성의껏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또 끼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장관님? 제대로 답변하시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답변하는 가운데도 그런 느낌이 느껴져야 될 것 같습니다.